문희정의 핫 키워드. 네,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4월에도 이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네네. 9일에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오후 48개 시민사회단체 연대 조직인 민간인권전선이 개최한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에 103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빅토리아 공원에 모였는데요. 이들은 중국 송환 반대를 뜻하는 반송중, 또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퇴 등을 외치며 코즈웨이 베이, 완차이를 지나서 에드미럴티의 홍콩 정부 청사까지 행진했습니다.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이번 시위는 주최 측 기준으로 홍콩이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는 12일 홍콩 입법회가 범죄인 인도 법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열렸습니다. 네. 이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서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홍콩의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홍콩의 법치를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대규모의 시위인데 이 홍콩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동참을 또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같은 날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또 호주의 시드니, 독일 베를린, 대만 타이페이 등 전국 세계 12개국 그리고 29개 도시에서 홍콩을 지지하는 연대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 홍콩 반환 당시 많은 홍콩 시민들이 이민을 간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수백 명이 우산혁명의 상징인 노란 우산을 들고 이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구호를 외쳤고요. 호주에서는 시드니에서는 3,000명, 또 멜버른에서도 수백 명의 시위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 거리 시위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지지 시위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도 그 법안이 제정된다면 비평과 인권운동가 또 언론인, 비정부 기구, 근로자 등을 표적으로 하는 중국 본토 당국의 능력을 확장시킬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또 제로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과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을 비판했는데요.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이 홍콩에 거주하는 영국과 캐나다 시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 법안은 홍콩의 신뢰도와 국제적 명성을 크게 해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홍콩 시민들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홍콩 정부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이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12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은 홍콩의 정의를 세우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결 절차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는 이 법안은 중국 본토에만 관한 게 아니다. 중국 인민정부가 발의한 것도 아니다. 나는 중국으로부터 이 법안을 시행하라는 어떠한 지시나 위임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보완했다면서 계속해서 여론을 청취하고 수렴해서 균형을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캐리람 행정장관이 개정안 강행을 선언하면서 홍콩 정부와 야당, 시민 간의 갈등이 한층 격화돼 자칫 대규모 유혈 사태를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는데요. 하지만 중앙정부 지시에 따른 조례 개정인 만큼 거의 가결이 확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지금 보도조차 하지 않았던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이례적으로 중국 정부가 강경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정부는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고 외부 세력이 홍콩 특구 입법과 연관해서 잘못된 언행을 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안이 홍콩의 법치를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는 이번에 대규모 시위가 외국 세력에 의한 내정 간섭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10일
반대 세력이 서방과 결탁해도 홍콩 정국을 흔들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급진 세력들이 지난 3월과 5월 미국을 방문해서 각각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고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이 법안을 공격했다면서 네. 이번 시위는 외세의 개입을 등에 업고 시민들을 동원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무역전쟁 와중에 미국이 치졸하게 홍콩을 대중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시위대는 미국의 꼭두각시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도 10일자 사설에서 안타깝게도 일부 홍콩 주민들은 야당과 그들의 외국 동맹국들로부터 범죄인 인도협정 개정 반대 시위를 지지하도록 속임을 당했다며 외국 세력이 홍콩에 대혼란을 일으킴으로써 중국을 해칠 수 있는 자신들의 전략을 밀고 나갈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이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홍콩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이나 홍콩 정부의 이런 시각과는 달리 홍콩 시민들의 분노는 이 단순히 법안 개정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그동안 쌓인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영국에서 이 중국으로 홍콩이 반환된 지 딱 22년이 지났거든요. 네. 네, 이번 시위는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일국 양제가 그 22년간 조금씩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홍콩 시민들의 그 쌓였던 불만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홍콩 언론에 보도된 홍콩 시민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홍콩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인터뷰인은 이 홍콩 시민들은 홍콩의 리더들을 잘 믿지 못한다. 그들은 천안문 사건을 입에 올리지도 못한다. 그들은 베이징의 입맛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홍콩 시민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등 이 중국으로의 강제적인 종속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즈는 이 5년 전 우산혁명 실패 이후 중국 공산당은 홍콩에 노골적으로 간섭해왔다면서 시민들은 자유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분노를 거리로 뛰쳐나가 표현한 것이다라고 논평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 본토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홍콩의 부동산과 일자리를 차지하면서 임금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그동안 쌓였던 중국 정부와 또 중국 본토인들에 대한 홍콩인들의 분노가 범죄인 인도 법안으로 터져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홍콩에서는 이 중국 정부나 중국 본토인들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네, 상당히 많이 다각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2014년에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하면서 79일간 벌였던 우산혁명이 실패한 이후 중국 정부의 홍콩 강압 통치는 점점 더 노골화됐는데요. 일단 우산혁명을 이끌었던 지도부에는 공공소란죄 등의 명목으로 징역형이 선고됐고요. 그리고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홍콩 민족당은 강제로 해산당했습니다. 또 중국 국가가 연주될 때 모욕적인 행동을 하거나 풍자나 조롱의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국가를 공공장소 배경음악 또 상업 광고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최고 징역 3년에 처하는 국가법이 홍콩에서도 추진이 됐고요. 네.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독립 성향을 가진 야당 후보의 피선거권을 잇따라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이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 이후 홍콩에서 영주권을 얻은 중국인이 전체 홍콩 인구의 10% 수준인 70만 명에 육박하면서 일자리 경쟁도 치열해지고 또 최저 임금도 오르지 않고 있고요. 네. 또 중국 본토의 막대한 자금이 홍콩에 유입되면서 2003년 이후 400% 넘게 상승한 홍콩의 주택 가격은 20평짜리 아파트가 20억 원을 넘어서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지난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민을 떠난 홍콩인은 2012년 이후 최고치인 24,300명으로 나타났는데요. 홍콩 중문대가 올해 1월 내놓은 708명의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3명 가운데 1명이 기회가 되면 이민을 가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 홍콩의 상황을 그 어느 나라보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곳 바로 대만이 아닐까 싶은데 대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대만 역시 사실 홍콩이 거의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닌 거죠. 네. 이 차이 잉원 총통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의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더 크게 대만 사람은 민주를 사랑하고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견지한다라고 말해야 한다면서 일국 양제를 받아들이면 대만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지킬 권리를 잃고 우리의 미래를 선택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일국 양제 22년 만에 홍콩인의 자유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됐고 과거에 자랑하던 현대적 법치 제도도 점차 무너지게 됐다며 대만이 깊은 경각심과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올해 들어서 사실 중국이 노골적으로 대만과의 통일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고요. 또 대만의 수교국들에게 이 중국 정부가 경제적 이득을 무기로 단교를 강요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만을 압박하는 상황인데요. 이 대만 내에서는 사실 통일과 독립 등 다양한 이 양안 관계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독립파에 가까운 차이 잉원 총통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내년 총통 선거에서 대선이 힘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던 상태였습니다. 네. 하지만 1년의 홍콩 사태를 지켜보던 대만 젊은 층들의 생각이 급하게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만 역시 홍콩처럼 자유를 억압당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만 언론은 이 홍콩의 반중국 움직임 또 미국 정부의 친대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이 대만 젊은 층의 높은 지지를 받는 차이 총통이 무난히 당내 경선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